지금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장에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참고인 김유열 사장, 증인 신동호 사장. 누가 사장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사장은 신동호 사장입니다. 네. 자, 김유열 사장님. 예, 지금 EBS 사장이 누굽니까? 예, 접니다. 네. 자, 신동호 사장님. EBS 사장이 누굽니까? 예, 저는 적법하게 임명된 EBS의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지금 출근을 못하는 상황입니까? 뭐 이미 보도돼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 첫 출근 날부터 출근 저지가 있어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이후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방금 언급하신 첫 출근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착각하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인사권이라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대법원에서 이인체제 불법 임명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다투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 사장님께서 가처분 넣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오지 마십시오. 불법 임명을 맨 마지막 화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웃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의기양양. 그래서 제가 그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 그런 심정이셨습니까? 제가 첫 출근 당시에 노조에서 출근 저지를 했었던 때 제가 했던 첫 번째 멘트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합시다였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오해와 잘못된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대화를 하자라는 게 제 첫 마디였고 시종 일관 저는 그런 태도로 출근 저지 때마다 발언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됐습니까? 네. 됐고요. 네, 웃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제가 이때 화면을 보면서 EBS 직원들이 아무리 떠들고 출근을 방해해도 나는 EBS 사장이다 뭐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김유열 사장님. 예,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서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명처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셨군요. 예. 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MBC 박문진 이사 전례가 대법까지 결정이 있었고 또 연이어 그 유사 그 법원에서 결정이 있어서 EBS에서도 그런 똑같은 일이 그 일어나면 EBS는 또 MBC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취약한 방송사라 EBS 향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준숙 위원장님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김유열 사장께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월 7일 법원은 신동호 사장에 대한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항고를 제기하셨군요. 자,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문화방송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등 6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3월 13일에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헌법재판소도 방통위 2인 체제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를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13조 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의 요구에 따라서 개의할 수 있고 위원장 단독으로도 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2인 체제에 의한 결정이 있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진숙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헌정 질서와 또 법 질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분이신가 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법원에서 계속해서 잇따라서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궤변을 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호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의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마땅히 고위공직자로서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권 2년 내내 윤석열 정권이 가장 실적을 내고 가장 최선을 다했던 부분이 언론 장악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마지막까지 방송 장악을 위한 알박기 시도를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동호 사장님. 그 사랑하는 후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숙 위원장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군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정동영 의원님, 또 김장겸 의원님, 또 짧게 말씀해 이진숙 주십시오. 제가 방통위원장님 질문한 데에 대해서. 모두를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또 그분들이 과히 저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 제가 됐습니다. 28년 가까운 자, 회사 생활을 멈추세요. 하면서 네, 그릇되지 멈추시죠. 않게 살았다는 됐습니다.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교육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방송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되겠죠.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EBS의 사장을 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신동호 사장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면접을 본 적이 있고 미래통합당 21대 총선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하셨죠. 네,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사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EBS 이사회 이사 재직 시에 이사회 회의록을 보셔도 나옵니다만은 저는 한 개인의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투표소에서 기표할 때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경우에도 진영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사회에서 수도 없이 강조했고 또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